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시승회를 왔습니다. 혹시 제 뒤에 차량들이 보이시나요? 바로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르노의 패밀리 SUV를 하루 만에 다 타볼 수 있는 시승 행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이제 조가 나뉘는데 저기 뒤에 있는 보이시나요? 아르카나 2026 아르카나 하이브리드와 또 여기 있는 하얀 색깔 차 르노 세닉을 타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그랑콜레오스 여기 뒤에 있거든요. 2026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와 함께 또 요번에 2026으로 연식 변경이 되면서 이렇게 루프가 얹어져 있는 에스카파드 차량들도 있고요. 그 이외에도 가솔린 차량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차량이 있습니다. 오늘의 시승 행사는 서울 성수동에서 팔당에서 다시 성수까지 오는 코스이고요. 편도 30km, 왕복 60km 정도를 주행해 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가보도록 해볼게요. 고! 자, 그래서 먼저 시승해볼 차량은 르노 아르카나 이테크 하이브리드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게 가솔린 차량이 있고 다양한 트림이 있지만 저는 에스프리 알핀 트림을 타볼 예정입니다. 이게 2026으로 연식 변경이 되면서 아르카나에서는 원래는 기존에 이 에스프리 알핀 트림이 없었는데 2026부터는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프리 알핀 전용 외장 디자인과 함께 원래 기본 인치수 같은 경우는 17인치가 들어가는데 얘는 풀옵션이다 보니까 18인치에다가 다크 크롬 컬러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에스프리 알핀의 특징인 이런 사이드 엠블리셔도 들어가 있고요. 일단 이제 측면부에서 봤을 때 보통 이 정도 급의 쿠페형 SUV는 굉장히 드뭅니다. 보통 쿠페형 하면은 약간 가격이 비싸거나 아니면 세그먼트가 좀 올라가야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아르카나 같은 경우는 소형급의 그리고 가격대 같은 경우는 2,800만 원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이브리드 기준으로. 그랬을 때 이렇게 아주 유려한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쿠페형이기 때문에 아르카나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인기가 많은 차종이지 않을까 싶어요. 후면부에도 에스프리 알핀 전용 디자인이 적용이 되면서 확실히 예쁩니다. 그리고 트렁크 끝단 리드 쪽에도 이런 스포일러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 흐름을 주도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짠! 저는 2026 아르카나 하이브리드를 타고 도로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시승 행사기 때문에 서울 성수동에서 팔당까지 약 30km 정도 운전을 해볼 예정이고요. 첫 번째로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아르카나 하이브리드입니다. 다시 서울로 돌아올 때에는 세닉을 타볼 예정입니다. 연식 변경된 2026 아르카나는 올해 초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상반기쯤에 시승기도 만들었었는데요. 거의 한 반년 만에 다시 타보고 있습니다. 아르카나는 가솔린 파워트레인도 있지만 지금 제가 타고 있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조금 더 인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연비가 좋거든요. 실제로도 아르카나는 세그먼트로 치자면은 소형 SUV, B세그먼트에 속합니다. 보통 소형 SUV, B세그먼트에서는 풀 하이브리드를 만들더라도 싱글 모터가 탑재가 됩니다. 근데 제가 타고 있는 아르카나는 듀얼 모터 방식이에요. 투모터 방식, 직병렬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싱글 모터를 가지고 있는 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과 비교했을 때 전기 모터 주행거리가 조금 더 깁니다. 실제로도 현재 제가 타고 있는 시승 차량이 이제 주유가 풀 주유가 되어 있어요. 참고로 연료통은 50리터입니다. 가득 주유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최대 1100km가 나옵니다. 아니 이렇게 작은 차체에 1000km 한 번 주유했을 때 1000km가 넘게 간다는 거는 사기 아닌가요? 그 정도로 엄청난 주행 가는 거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주행할 수 있는 이유는 전기 모터 주행량이 다른 동급 세그먼트와 비교했을 때 많기 때문입니다. 왜냐면은 제가 타고 있는 아르카나는 구동용 모터가 36kW가 들어가 있고요. 발전용 모터가 15kW. 그러니까 도합하자면은 51 맞나요? 36 플러스 15? 아무튼 50kW가 조금 넘게 모터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진짜 웬만한 저속 구간 내에서는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거 혹시 전방에 내비게이션 보이시나요? T맵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우측에 보면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서 막히는 길과 뚫린 길이 컬러로 표시가 됩니다. 한 3분의 1 지점까지는 굉장히 막히죠. 이 서울은 맨날 막혀요. 맨날 막힙니다. 저속으로 주행을 했을 때에는 최대 75% 정도 전기차 모드로 주행이 가능하다라고 홈페이지에 쓰여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르카나 신형이 나오고 나서 시승했을 때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진짜 풀악셀을 밟지 않는 이상 웬만해서는 전기 모터로 주행이 됩니다. 지금도 EV 모드거든요. 그래서 아주
조용하게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 아르카나는 좋은 점이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PHEV 빼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제외한 하이브리드들은 그러니까 운전자가 나 지금 전기 모터로 주행하고 싶어 해가지고 별도로 무언가를 누를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타고 있는 아르카나는 이 센터 쪽에 피아노 건반식으로 버튼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EV라고 써있는 버튼을 딱 누르면 아쉽게도 지금 전기 모터가 50% 미만이라서 안 돼요. 요거는 50% 이상일 때 써야지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제가 스포츠 모드로 잠깐만 바꾸고 달려볼게요. 드라이브 모드가 마이센스, 스포츠, 에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하게 되면 아무리 저속으로 주행을 한다 하더라도 웬만해서는 엔진으로 구동을 시켜줍니다. 근데 얘는 발전용 모터가 들어가 있으니까 엔진으로 구동이 될 때 배터리가 빨리 충전이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도 클러스터상에 에너지 플로우라고 해가지고 내가 전기로 가고 있는지 기름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엔진이 돌아가지만 충전을 해주고 있는 건지 요거를 그래프화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또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하고 한 1분 정도 주행을 했더니 또 배터리가 한 70%가 찼습니다. 자, 그럼 다시 에코 에코. 근데 스포츠 모드로 가기 싫으면은 eSave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요거를 켜게 되면 또 웬만해서는 엔진으로 구동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미 스포츠 모드로 주행을 했기 때문에 다시 에코 모드로 진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배터리가 한 70% 차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EV 버튼 누르면 이렇게 빨간 색깔로 불이 들어옵니다. 이러면은 그냥 계속 전기로 주행이 돼요. 배터리가 다 소모가 될 때까지 전기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버튼은 언제 사용하면 좋느냐, 일단 이제 막히는 길 있잖아요. 막히는 길에서는 웬만해서는 엔진으로 가는 것보단 전기 모터로 가는 게 연비를 높일 수가 있죠. 근데 얘가 이렇게 풀 하이브리드이긴 하지만 자꾸만 엔진으로 개입이 돼. 그랬을 때 좀 난 시끄럽게 가기 싫다 했을 때 이 버튼을 누르면은 조용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밤이라든지 이제 늦은 저녁 시간, 이제 사람들이 자야 될 시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주택가를 가더라도 엔진으로 구동이 되는 것보다는 전기 모터로 주행했을 때 외부에서 소음이 적기 때문에 이 버튼을 이용한다면은 편안하게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르카나 하이브리드는 저번에 시승기를 만들었을 때도 그렇지만 참 이 전기 모터를 활용한 기능들이 많다라고 느껴집니다. 왜냐면은 이 EV 버튼이 따로 있는 것도 그렇고 기어 레버를 보시면은 이게 PRND 말고도 B가 있습니다. B 모드가 있어요. 현재 B 모드로 세팅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B 모드 같은 경우는 회생 제동이 최대치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엑셀레이터에서 발을 떼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회생 제동이 적극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고속으로 막히는 길에서는 엑셀 밟았다 브레이크 밟았다 브레이크 밟았다가 엑셀 밟았다가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피곤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B모드가 들어가 있는 원페달 드라이빙을 하게 되면 피로도를 조금이나마 덜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또 이제 막히는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B모드로 세팅을 해놓고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EV 모드가 꺼졌어요. 그래서 갑자기 우렁찬 엔진음이 실내에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 모터로 주행을 했을 때에는 당연히 너무 조용하지만 엔진이 개입이 되면은 다소 시끄러운 편에 속합니다. 특히 잘 놀래시는 분, 저도 그렇거든요. 저 진짜 잘 놀래는데 지금은 말을 해서 좀 덜 놀란 상태지만 이제 평소에는 제가 이렇게까지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혼잣말을. 이제 입을 다물고 이렇게 가는데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하다가 갑자기 엔진이 개입이 되었을 때 우엉 이러기 때문에 깜짝깜짝 놀랍니다. 잘 놀래시는 분들은 음악을 켜두시고 주행을 하시면은 덜 놀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식 변경된 2026 아르카나 하이브리드의 주행 질감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왜냐? 엔진보단 전기 모터로 주행 가능이 더 많기 때문에 그냥 전기차를 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노면이 좋은 상태에서는 아주 미끄러지듯이 편안하고 조용하게 주행을 할 수 있다는 게 최대의 장점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엔진이 개입이 되었을 때 엔진 음색이나 진동, 소음 이런 것들은 좀 호불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도 아르카나 하이브리드 차주님의 의견을 들어보면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할 때는 굉장히 고급스러운데 지금처럼 엔진으로 개입이 되면 약간 깬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요거는 이제 오르막길 있잖아요. 오르막길에서는 보통은 저속으로 주행을 하죠. 그랬을 때 조용히 가다가 우렁차게 우르릉 이래버리니까 얘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자, 이제 약간 정체된 길을 지나가는 것 같아서
D 모드로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이 기어 시프터가 그립감이 되게 좋거든요. 요즘 차들은 공간 효율성을 위해서 기어 레버를 조그맣게 만드는데 아르카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을 약간 마우스 같이 생겼거든요. 손을 얹었을 때 그립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뭔가 자꾸 만지고 싶어요. 또 약간 정체된 길이 풀렸으니까 드라이브 모드도 마이센스 모드로 한번 세팅을 해놓겠습니다. 마이센스 같은 경우는 모드를 약간 편집을 할 수 있어요. 스티어링 모드와 함께 라이팅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게 출력이 100마력대거든요. 사실 전기모터 합산을 하더라도 100마력대라면은 출력이 높은 편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얘 이거 밟았을 때 안 나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밟았을 때 이제 공도 주행 기준이에요. 서킷 주행 말고 공도 주행 기준으로 서울 내에서는 웬만한 도로는 남들 가는 대로 흐름을 따를 수 있는 수준의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밟는다고 안 나가진 않아요. 하지만 출력이 파워풀하다거나 화끈하진 않다라는 거죠. 지금처럼 작은 차체들이 코너를 주행했을 때에는 오히려 장점들이 많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차가 작으면 뭐다? 중량이 가볍다. 그렇게 되면 코너에서 뭔가 묵직하다든지 뭐 쏠리는 롤링 그런 게 거의 없고 되게 날렵하게 샥 하고 감아 나가주거든요. 이게 고성능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작은 차체는 코너에서 이러한 날렵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젊은 층에서 작은 차체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운전이 재밌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굽이진 길을 돌아 나갈 때에도 차가 라이트에서 상당히 가벼워요. 가벼워서 빠릿빠릿하게 잘 움직이기도 하고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팔당 근처로 왔거든요. 여기가 팔당 대교인데 이게 제가 카메라를 이쪽에 달아서 안 보입니다. 지금 강이 보여요. 강. 너무 예쁜데? 오늘은 일반 시승기가 아니고 시승 행사기 때문에 정해진 길로 정해진 시간 내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르카나를 30km 정도 타고 이제 팔당으로 거의 다 와가고 있는데요. 와, 진짜 예쁘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하면 뭐다? 연비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에스프리 알핀 트림이라서 18인치 전용 휠이 껴져 있습니다. 기본 인치수 같은 경우는 17인치가 들어가요. 아무튼 인치수가 커지면은 친환경 차들에게서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인치가 커지기 때문에 주행 가는 거리가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연비가 적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현재 트릭 컴퓨터상 연비가 세상에 22.1km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뭐야 이게. 에스프리 알핀 트림 기준으로 복합 연비는 리터당 17km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22km가 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와, 진짜 연비만 본다면 이 차를 안 사야 될 이유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제가 시승했었던 차량 중에서 연비 앞자리 2가 꾸준하게 나오는 차가 뭐였지? 기억도 안 나요. 그 정도로 없다는 거죠. 보통 요즘 차들이 뭐 기술이 발달이 되고 전기 모터 용량 늘어나고 막 그랬지만 아무리 잘 나와도 10km 후반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짜 잘 나오는 차들이 보통 18km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아르카나 하이브리드는 대충 탔을 때 연비가 22km인 거예요. 여기서 발끝 컨트롤 막 신공을 펼친다면은 진짜 한 20km 중반대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르카나는 인포테인먼트에 기본적으로 티맵도 들어가 있고 뭔가 좋아 보이잖아요. 그리고 음성인식 시스템도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버튼을 누르면 나옵니다. 명령어를 말하거나 선택하십시오. 이 근처 맛집 추천해줘. 상호명 또는 카테고리를 말하십시오. 명칭을 말하십시오. 맛집을 추천해달라고. 이용할 수 있는 명령어. 이게 정해진 목록 내에서만 이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길찾기, 내비게이션, 오디오 뭐 그 정도가 있는데 길찾기도 대충 말하면 안 되고 정확한 상호명을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나안 국수 하면은 똑같이 말을 해야 되고 뭐 이 근처 맛집 추천해줘 라든지 뭐 국수집 가자 이런 거 안 돼요. 사실 요즘 다양한 자동차 브랜드에서
요 AI 시스템을 도입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AI 시스템이 없더라도 음성 인식으로 차량의 기능을 제어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5G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날씨뿐만이 아니라 오늘의 뉴스라든지 아니면은 약간 감정적인 것들 있잖아요. 나 오늘 기분이 안 좋아 했을 때 왜 기분이 안 좋으신가요? 이 근처 맛집을 추천해 드릴까요?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르노 아르카나는 그러한 기능이 조금 아쉽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게 아주 정확하게 말해야 되나 봐요. 얼마나 더 정확하게 아나운서처럼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일이 손으로 누르면 되죠. 이렇게 인포테인먼트가 멀지도 않아요. 사실 차가 소형급이기 때문에 손을 뻗으면 요 안쪽까지 닿습니다. 제 기준으로. 대시보드도 만져지거든요. 뻗어서 직접 터치를 하면 되죠. 그쵸? 화난 거냐고요? 화 안 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단풍도 예쁘게 있고 또 제 기준으로 우측에는 강도 있습니다. 한강 보이시죠? 야, 한강이 8단까지 다 이어져 있거든요. 근데 서울은 너무나도 막히지만 이렇게 조금 이제 경기 외곽으로 나오면 차가 없어요. 이게 참 좋습니다. 오늘 하루 중에서 가장 기분 좋은 시간이에요, 지금이.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의 와인딩 구간입니다. 이렇게 작은 소형급의 차체로 와인딩을 오면은 참 날렵하고 재미가 있죠. 여기서 스포츠 모드로 살짝 바꾸고 한번 돌아볼게요.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하게 되면은 파워트레인 뿐만 아니라 스티어링 휠도 약간 조정이 미세하게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너를 돌았을 때 핸들 무게감이 노멀 모드나 에콜 모드에 비해서 조금 더 묵직하게 세팅이 돼요. 그리고 조향 각도도 미세하긴 하지만 살짝 예리해진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아, 재밌다. 재밌어. 아르카나 하이브리드는 듀얼 모터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가솔린과 비교했을 때 공차 중량이 조금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톤, 그러니까 1400kg대거든요. 이 정도면은 무겁진 않습니다. 가벼운 쪽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와인딩을 돌아 나갔을 때 상당히 재미져요. 재미집니다. 근데 이렇게 스포츠 모드로 주행하면은 엔진으로 계속 구동이 되기 때문에 연비가 자꾸 떨어집니다. 연비가 줄어들어요. 그랬을 땐 다시 또 이렇게 에코 모드로 주행을 하면 되죠. 자, 그럼 저는 기착지에 다 와가기 때문에 아르카나 하이브리드는 여기서 맞춰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르노 세닉에서 만나요. 안녕. 자, 드디어 르노 세닉 이테크에 탑승을 했습니다. 저는 이테크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바로 솔라베이 루프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위쪽에 이 룸램프 쪽에 이 레버를 누르게 되면 선루프 잘 보세요. 이렇게 순차 방식으로 불투명한 루프가 깔립니다. 다시 반대로 레버를 당기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사실 다른 브랜드에서도 쓰이고 있긴 하거든요. 대표적인 예시가 포르쉐가 있습니다. 신형 포르쉐 파나메라 같은 경우도 이러한 방식의 글라스 루프가 들어가 있는데 걔는 심지어 옵션이고 파나메라? 제가 알기로는 2억이 넘습니다. 아무튼 가격대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닉은 가격 대비 옵션의 완성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느껴집니다. 이거는 진짜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해요.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너무 신기하거든요. 저는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운전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신형 르노의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 여기서 우측의 버튼을 누르면은 드라이브 모드를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로 바꾸면은 이렇게 전방의 클러스터가 디자인도 그렇고 컬러가 살짝씩 변하거든요. 이게 상당히 또 예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독일 IAA에서 다양한 르노의 신차들을 보았습니다. 그때 한국 시장에는 없는 클리오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차들을 봤었는데 요즘 신형 르노 차들은 이러한 인포테인먼트가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어 레버는 칼럼 방식으로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핸들 뒤편에 뭔가 이렇게 꼬챙이처럼 나와 있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하면은 파킹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드라이브가 되고 이런 식입니다. 뭔가 약간 사용성이 불편해 보이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쓰다 보면은 나름 이게 핸들을 딱 잡다 보면 바로 이게 손에 닿는 위치거든요. 그래서 나름 또 편안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포테인먼트는 세로형으로 적용이 됩니다. 360도 어라운드 뷰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화질도 꽤 선명한 편이죠. 360도 어라운드 뷰. 그 이외에도 신규 운영체제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차량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외에도 세닉은 순수 전기차이기 때문에 뭐 배터리라든지 이 구동력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르노 세닉을 타고 팔당에서 다시 서울 성수동으로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고! 짠! 이번에는 르노의 세닉을 타고 도로에 나왔습니다. 현재 팔당이거든요. 혹시 이쪽에 보이시나요? 와, 진짜 울긋불긋 단풍진 산과 함께 옆에 또 강이 있거든요. 지금 이게 약간 잘 안 보이는데 뷰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산 좋고 물 좋은 아주 풍경이 좋은 도로를 또 순수 전기차, 배출가스가 없는 순수 전기차로 달리니까 뭔가 환경에 이바지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기분은 좋습니다. 기분은 좋아요. 네. 자, 그래서 르노의 세닉은 정확히 말하자면 르노에서 4번째 전기차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주 과거에 한 10몇 년 전쯤에 SM7 기반으로 만든 전기차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전기차가 많이 보급이 되지도 않았었고 기술력도 부족했기 때문에 주행 가는 거리가 좀 많이 적었어요. 그 다음으로는 초소형 전기차인 트위지가 있습니다. 제가 한 5년 전쯤에 트위지 리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진짜 장 보러 갈 때 말고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아주 초단거리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뭐 나쁘지 않은 그 정도의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외형이 귀여워요. 귀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차량이 이것도 이제 제가 한 5년 전쯤에 시승기를 올렸었는데요. 르노의 소형 SUV 기반으로 만들어진 조에라는 전기차가 있었습니다. 조에 같은 경우도 전기차가 보급이 완전히 확산화되기 이전에 출시가 된 차라서 그런지 주행 가는 거리가 조금 짧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소형급이라고 하긴 하지만 좀 애매했어요. 뭔가 경형과 소형 그 사이랄까요? 그래서 체급도 작기도 했고 또 실내 공간도 그렇게 넓지도 않았었기 때문에 빠르게 한국 시장에는 단종이 된 비운의 차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번째로 출시된 르노의 세닉 같은 경우는 과거 르노가 가지고 있었던 전동화 파워트레인에 비해서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다라고 느껴집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 세닉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87kW LG 엔솔의 NCM 3원 개의 배터리가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1회 충전 시에 국내는 460km를 인증을 받았습니다. 소형급 중에서 수입 브랜드, 얘는 또 이제 국내 생산이 아닌 프랑스에서 생산이 되는데요. 수입 엔트리 전기차 중에서 460km 이상 가는 차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주행 가는 거리로만 본다면 상당히 메리트가 많은 전기차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현재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의 배터리는 78%가 차 있고요. 그랬을 때 주행 가는 거리는 431km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가장 우측에는 주행 가는 거리가 미니멈과 맥시멈이 또 표시가 됩니다. 미니멈 같은 경우는 265km, 맥스는 487km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지금 100%도 아니고 77% 기준으로 이제 발끝 컨트롤을 펼쳤을 때에는 최대 487km를 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꽤 많이 가는 거죠. 현재는 약간 커브진 길을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확실히 전동화 파워트레인이 가진 차들을 타면 요 코너에서 다릅니다. 저는 서울에서 지금 여기 있는 팔당까지 아르카나 하이브리드를 타고 오면서 코너에서 엔트리급만의 이런 장점들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솔직히 말하자면은 아르카나 하이브리드보다 세닉이 좀 더 코너에서 안정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전기차들은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가는 배터리가 플랫폼 아래쪽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이 일반 내연기관하고 비교했을 때 좀 더 안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요거는 직진하는 직선 도로보다는 코너 구간에서 좀 더 극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전방에 또다시 코너 구간이 있는데요. 요번에는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변경을 했습니다. 진짜 안정적이에요. 심지어 세닉은 세단 아니잖아요. 스포츠 유틸리티 SUV 차량입니다. 물론 도시명이긴 하지만. 근데 이렇게 키가 큰, 전고가 높은 SUV들은 방금처럼 코너 구간을 갔을 때 약간의 롤링이 발생이 되고 하중 이동이라든지 무게중심이 살짝 언밸런스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키가 크니까.
근데 세닉은 체급 자체가 소형급이라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 만듦새가 탄탄하고 단단하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드웨어가 좀 퀄리티가 좋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와, 그리고 스포츠 모드거든요. 현재 스포츠 모드에서는 엑셀 민감도가 와, 상당히 빠릿빠릿합니다. 전기차는 이 맛에 타는 거죠. 재밌어. 와, 그리고 지금 터널로 들어왔는데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진짜 예쁩니다. 일단 드라이브 모드로 변경하게 되면은 전방의 클러스터뿐만이 아니라 인포테인먼트와 이 대시보드 쪽에 있는 센터 앰비언트 라이트, 또 도어 쪽에도 같이 적용이 됩니다. 앰비언트 라이트가 상당히 화려해서 그런지 와, 예쁘네요. 예쁩니다. 그리고 세닉은 순수 전기차이기 때문에 회생제동 기능도 적용이 됩니다. 페달 시프트를 누르면은 이게 원페달 드라이빙도 가능하지만 레벨도 0, 1, 2, 3단계까지 총 조절이 되고요. 지금은 3단계입니다. 3단계에서 엑셀레이터에서 발을 떼면 와, 근데 이게 발을 떼는 순간 갑자기 회생제동이 크게 들어오는 차들이 있거든요. 근데 세닉은 발을 확 뗐을 때 뭔가 회생제동이 들어오나? 라고 긴가민가 할 때 자연스럽게 스르륵 점진적으로 회생제동이 개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멀미가 나는 느낌은 별로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8단까지는 내연기관, 이제 친환경 파워트레인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엔진이 들어가 있는 하이브리드 내연기관으로 탔잖아요. 근데 다시 돌아올 때에는 순수 전기차로 가고 있는데 확실히 주행감만 본다면은 세닉이 좀 더 고급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르카나하고 비교하면은 당연히 비싸다라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동급 순수 전기차들 중에서는 나름 스펙이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상에 내가 엑셀레이터를 밟았을 때 이제 전기를 쓰는가 안 쓰는가 이런 것들을 아이코나에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엑셀레이터 밟았을 때, 지금은 엑셀레이터 발 뗐을 때. 뭔가 약간 쓰잘데기 없는 기능이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귀엽네요. 귀엽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지금 현재 배터리 용량이라든지 아니면 주행 가는 거리 이런 것들을 보여줬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아쉽다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세닉 같은 경우는 기본 내비가 탑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럼 내비 어떻게 봐요? 폰 프로젝션을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요즘 다들 스마트폰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오토나 아니면은 애플 카플레이를 실행을 시키셔야지 내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미국 차들이 이러한 경우가 있거든요. 기본적인 내비가 없어. 그래서 폰 프로젝션을 사용을 해야지 볼 수가 있어. 이런 차들이 있습니다. 근데 세닉은 유럽, 특히 프랑스에서 생산이 되는 차인데 뭔가 약간 아메리칸 감성이 있달까요? 그래도 쓸모없는 내비가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아예 없애고 그냥 폰 프로젝션을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진짜 일찍 일어났거든요. 6시에 일어나서 또 아침 일찍 행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또 이제 행사가 성수동에서 시작이 되었단 말이에요. 되게 막히잖아요. 저 오늘 아침에 운전을 2시간을 하고 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일어나지 않는 시간대인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아침 일찍 나와서 운전 2시간 하고 정신없는 상태에서 시승차 타고 또 8단까지 갔다가 다시 또 돌아오니까 오늘은 좀 이 언어 능력이 다운이 되었어요. 다운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되는데 다운그레이드가 돼서 너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르노의 다양한 패밀리 SUV들을 하루 만에 이렇게 2차종을 타보면서 또 풍경도 좋고 물도 좋고 공기도 좋은 8단까지 갔다 오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그리고 세닉 같은 경우는 기본 가격이 5,100만 원대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전기차 보조금을 100%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는 보조금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나름 수입 전기차 중에서는 괜찮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웬만한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빼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아쉽다라고 느껴지는 게 열선까지는 있거든요. 근데 통풍 시트는 또 없습니다. 보통 대다수의 수입차들이 열선까지만 만들고 통풍 시트 없는 경우 많거든요. 근데 요즘은 진짜 하이엔드 브랜드,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세라티 이런 차들도 통풍 시트 넣어줍니다. 왜냐? 한국 소비자들은 여름에 더워서 미쳐버리거든.
그래가지고 통풍 시트를 보통은 넣어주는 추세인데 세닉은 통풍 시트가 없다는 게 좀 아쉽네요.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비 정보입니다. 이게 전방의 클러스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전비는 현재 한 30km를 주행한 상태이고요. 막히는 도로는 한 4? 고속도로 6? 4대 6? 그 정도 주행했을 때 전비가 7km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전기차 중에서 전비가 6km 이상 나오면 진짜 잘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대충 탔을 때 7km다. 와, 올 때도 아르카나 하이브리드 연비가 22km였거든요. 전반적으로 르노 차들은 연비나 전비가 굉장히 높다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아침부터 약 점심시간까지 거의 한 3, 4시간 정도 르노의 패밀리 SUV들을 타고 서울에서 팔당에서 서울 이렇게 왔습니다. 일단 주행감만 본다면은 사실 좀 더 가격이 비싼 세닉이 훨씬 더 제 마음에 들기는 했었습니다. 굉장히 디자인도 예쁘기는 하죠. 충전구도 이 앞쪽에 프런트에 위치해 있습니다. 2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약 38분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800V 시스템은 아쉽게도 아니다라는 거죠. 충전은 400V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닉 같은 경우는 최신 전기차라서 최신 소프트 운영체제부터 해서 전반적인 퀄리티가 좋았던 반면에 아르카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출시 후 거듭된 연식 변경을 통해서 디테일의 완성도가 거의 지금 맥스를 찍었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르노 브랜드 같은 경우는 신차도 좋긴 하지만 거듭된 연식 변경에서 많은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최종적인 완성도를 높여가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2026 버전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막 낙엽 떨어지고 너무 예뻐요. 저는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